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얼마 전에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 게시판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청원글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고 보니까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제 물론 보호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 이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소년법인데 이 소년법이 이제 취지와는 좀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니까 이걸 악용해서 성인보다 더 아니면 성인만큼 잔인한 많은 범죄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많은 사례들을 저희가 최근에 경험을 했죠. 실제로 피해자들은요, 어렸을 때 당한 상처이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 그러니까 범인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형이 좀 줄게 되다 보니까 또는 정학 정도로 약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오히려 떳떳하게 나와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게 아니냐라고 이제 여론이 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해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소년법이에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약물이나 유해업소에 간다거나 이렇게 성매매나 이런 거를 이제 규제하는 법이지만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들에게 이제 형량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특례를 좀 주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된 많은 사건들 아시죠? 청소년 폭력 사건들이요. 이 사건을 오늘 한번 저희가 알아볼 거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년법이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끄러운 여론에 발단이 된 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2017년 9월 1일입니다. 밤이었는데요.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위치한 한 목재소의 옆에 공장에서 피를 흘리고 이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을 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놀랍게도 여중생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맞은 흔적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게 처음 있는 폭행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건의 시작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6월 29일 그러니까 가해자는 여기서 피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이 5명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공원에서 막 슬리퍼로 때리면서 폭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가해자들이 이렇게 애를 때리는 거냐 하고 이유를 봤더니 이제 나이가 어린 중학생 친구들이니까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걸 받았다라는 이런 작은 사건 때문에 그들에겐 좀 클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가해자들이 이 여중생을 노래방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간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소리를 지르게 되면 이제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음악 반주를 크게 틀어놓고 마이크와 주먹으로 이 여중생을 계속 구타하게 된 거죠. 이때 피해 학생이 이미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감추려고 가해 학생들이 애가 피가 나니까 노래방 나갈 때 주인 아저씨한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옷하고 마스크로 얘를 이제 꽁꽁 싸매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당시의 폭행으로 이 피해 학생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부은 상태였고 제대로 진술을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학생이 연락을 좀 끊게 되면서 수사가 사실 좀 흐지부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2번째 일어난 폭력은 야, 너 우리 신고했어? 하는 이 신고에 대한 보복성 폭행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계속 이 아이한테 야, 신고하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너 잡히면 죽는다 하는 협박의 글들을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를 잡고 피해자의 친구를 이용해서 영화를 보러 가자면서 그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막 이렇게 친구랑 영화를 보고 이제 나를 즐기려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5명의 가해자들이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사실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하면 사람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녀를 끌고 인적이 드문 공장지대로 데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실제 그 데려가게 되는 장면의 CCTV의 캡처본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좀 과격하게 끌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군대기만 하고 뭐 누가 직접 도와주거나 신고한 사람은 당시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현장이 CCTV로 남아있는데 잠깐 보고 가실게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손에 공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가해 여학생들은 큰 길가인데도 주변 시선은 아랑곳 없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나무랐지만 끌려가는 걸 나서서 막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때마침 이들이 들어간 골목길을 경찰 순찰차가 지나갑니다. 피해 여학생은 순찰차를 보고 잠시 안도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게 이날의 영상입니다. 2017년 9월 1일이었어요. 저녁 8시 30분이었죠. 이 공장지대에서 가해자들의 폭행이 시작됩니다. 현장에는 1차 폭행에 가담했던 2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이 있었어요. 그 2명의 가해자들이 이 폭행을 주도하게 됐고, 한 명은 말리려고 했지만 너 말리면 똑같이 당한다 라는 이 위협에 결국은 말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2명은 처음에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에는 함께 참여하고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해요. 이 사건은 남아있는 이런 캡처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이제 당시의 그 CCTV 화면입니다. 이제 어떤 이들은 망을 보고 어떤 이들은 폭행에 가담을 했어요. 근데 특히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널브러진 철골 자재 또는 소주병, 벽돌, 쇠파이프, 그리고 의자, 진짜 눈에 보이는 거 닥치는 대로 이걸 사용해서 폭행을 했고요. 칼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담배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담배로 살을 지지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걸 몸에 이제 남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잔인한 짓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됐냐? 아이를 이렇게 한 군데다가 두고 5 아이들이 이렇게 폭행을 저지른 게 무려 1시간 40분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무자비하죠. 결국 아이는 어떻게 됐냐면요. 입 안과 뒷머리 피부가 찢어지게 되면서 온몸에 피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가해자들은 이 피해자에게 이제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사진을 찍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온몸에 피가 묻어있는 모습인데 그걸 사진으로 찍게 된 거죠. 사실 경찰이 나중에 입수한 이 폭행 현장의 녹취록에 따르면요. 야, 피냄새 좋다. 더 때리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폭행을 가하고 피가 막 튀니까 아씨 더럽게 피가 튀고 씨 하면서 폭행을 좀 가했다고 해요.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라고 하지만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 어린 친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남자를 부를 테니 네가 성관계를 하게 되면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 녹취록이 전해진다고 해요. 이런 폭행 중에 이제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해 학생들이 차라리 기억 못하게 아예 더 때리자 하면서 추가 폭행을 하게 되고, 어떤 대화에서는 뭐 어차피 살인 미수인데 뭐 하는 자신의 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죄명을 얘기하는 것까지 녹취록에 있었다고 해요. 중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구타가 이뤄지고 1시간 40분 이후에 가해자들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한 선배에게 그러니까 피범벅이 돼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됐죠. 자, 바로 이 문제의 그 메시지인데요. 이 사진을 이제 본 선배가 굉장히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이런 이제 욕설도 있고 하면서 이걸
그 인터넷에 올리게 되나 그래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 경찰에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이 문제의 사진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저도 이 사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도저히 이 사건을 클릭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그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자, 피해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그 피해 학생의 상처 부분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모자이크 처리가 좀 되어 있는데요. 아이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정말 다행히도 그렇게 이제 너무 피범벅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폭행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죠. 머리 쪽에, 이게 제가 원본 사진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설명만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머리를 다 지금 밀은 부분이거든요. 머리에 정말 이 정도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게 이렇게 살이 벌어졌어요. 머리 쪽에. 그게 2개나 상처가 있고요. 이게 머리가 너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벽돌, 뭐 소주뼈, 사다리 막 이런 걸로 막 맞았으니까 온 몸에 상처가 많이 남았고요. 피를 하도 많이 흘려서 수혈을 받아야 됐을 정도고요. 그러는 도중에 혈압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당시에 이제 발표를 하기는 저혈압 쇼크가 우려된다고 할 정도였고요. 다행히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이 일이 일파만파 터지면서 이제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죠. 제일 먼저는 이 사진을 일단 인터넷상에 유포하게 된 이 선배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해자의 신변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 가해자들이 이제 인터넷에 이게 막 퍼지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하면서 당일날 11시 50분에 주변에 있는 그 치안센터에서 자수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2에 자수를 하게 되죠. 자, 자수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녀들이 했던 얘기가 내가 내 죄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행동조차도 다 자신들이 이제 알아보고, 야, 이거 이렇게 일 커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자수를 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형을 받더라도 형이 줄 수 있는, 감형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게 드러났다고 해요. 그래서 CCTV 안에서 그들의 대화가 이제 야, 이제 우리 처벌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거 사태 좀 심각하니까 자수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된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건 청소년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직 미성숙하니까 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 아이는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가해자 중 2명은 이미 절도 그리고 상해로 보호 관찰 중인 상태였고요. 다른 사건 때문에 소년부 재판 중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분명 자수와 감형에 대한 부분이 익숙했던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었나? 가해자들은 자수를 하긴 했어요. 근데 증거는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범행 사진을 핸드폰에서 삭제했다고 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찰에서 디지털 복원을 하겠다고 했고요. 또 다른 증거로, 제가 이 증거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바로 이 신발이에요. 한 가해자의 운동화 한 켤레가 오른쪽만 빨갛게 피로 물들어 있었죠. 그날의 잔혹했던 현장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아이들 5명 중에 1차와 2차 폭행을 주도한 가해자 A양과 B양은 구속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죠. 근데 사실 이건 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뭐 이렇게 청소년의 폭력 이런 일이 있어서 막 이렇게 구속까지 되고 이러진 않는가 봐요. 보통 훈방 조치가 되거나 뭐 가족 간의 합의가 되고 이러긴 하는데, 이게 워낙 이제 이 사건이 발단이 된 만큼 인터넷이고 언론에 크게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불구속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A양은 9월 1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B양도 9월 15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유치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5명의 아이들 중에 1명은 만 14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가정법원으로 넘어갔어요.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는 건 이제 이 여중생이 보통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보호관찰 처분만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이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어렸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15세면 형을 이만큼 받고 14세면 이만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년원에 갔다 와도 전과가 남지 않고요. 또 죄질에 따라서 가정법으로 넘어가서 그냥 소년 재판을 받거나 그렇다고 해요. 아직 사실 이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는 시간이 좀 지나고 저희가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이 사건을 기본으로 사람들이 여태 우리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 처벌 우리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불만을 쌓여가던 여론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네티즌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가해자의 실명, 학교까지 막 찾아내서 막 인터넷에 퍼뜨리고 막 했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에다가 막 청원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틀 만에 6만 명 이상, 그리고 3일 만에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요즘 소년법 폐지 이 이야기가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게 된 불시에 불과했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2부에서 이어지는 사건들 또한 아주 충격적이죠.